오늘 테마는요, 마음이긴 하지만 이 혁신에 대한, 혁신이라는 이 두 개의 그 글자, 네, 하나의 단어, 키워드를 좀 중심으로 좀 준비를 했거든요. 네, 이 혁신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혁신의 혁은 가죽 혁자를 쓰고 신은 매울 신이 아니라 새로운 신을 씁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의 그 살을 새롭게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 생사를 도려내는 거, 새살이 돋게 하려면 생사를 도려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 생사를 뜯어내려니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겠습니까? 하지만 이 고통과 아픔에 그 두려워서 혁신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영영 평생토록 발전이라는 것을 이루어내실 수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두려움과 싸워 나가시면서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오늘의 삶을 만들기 위해 스스로 끊임없이 혁신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혁신 아프고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두려움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이 용기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어떤 상황이 닥치시더라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 용기,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그 용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라는 그 용기, 이 용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짧게는 3에서 4일, 보통은 일주일, 운 좋게도 좋은 환경을 만난다면 한 달 정도를 살다가 생을 마치는 곤충이 있어요. 맞습니다. 바로 매미입니다. 짧게는 3일에서 3, 4일에서 뭐 길어봤자 한 달 정도? 이 짧은 생을 위해 땅속에서 짧게는 2년, 길게는 약 6년을 보냅니다. 이 땅속에서의 그 긴 시간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지만 그 고통의 시간을 견뎌내었기에 찬란한 성체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이 혁신이란 것도 오랜 시간이 걸리실 수도 있어요. 도저히 참기 힘든 고통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혁신으로부터 도망칠 것인지 아니면 맞서 싸울 것인지 그 선택은 오로지 나의 몫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글귀 하나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유영만 박사가 쓴 용기라는 글입니다. 삶을 뜻하는 그 생이라는 글자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맥주 마시러 갈 때 생맥주 잔에 삶을 뜻하는 생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 생의 아래 변을 띄면 소우자가 되고 그 변이 하나를 옆으로 딱 띄워놓으면 이게 달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유영만 박사가 쓴 용기라는 글 제가 오랜만에 좀 외우고 있었는데 그걸 한번 꺼내서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삶을 뜻하는 생이라는 글자는 소가 외나무 다리 위를 건너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우리는 뭔가에 쫓겨다니는 소와 같은 존재다. 날개와 빠른 발도 없고 몸도 무거운 우리 앞에는 거친 탕류가 흐르고 그 위에는 외나무 다리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다. 건너편에는 보기만 해도 싱싱한 풀과 맑은 샘이 보이지만 포효하는 탕류는 생각만 해도 아찔하고 잘못해서 저 물속에 빠지면 영영 못 돌아올 것 같다. 하지만 이렇게 망설이고 있는 소의 뒤를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다. 여기에서 망설이다 저들에게 잡힌다면 뼈가 으스러지도록 불임만 당하다 도축되어 생을 마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외나무 다리 위에 올라서서 참된 삶을 향해 도전할 것인가? 아니면 노예로 일생을 마칠 것인가? 네. 유영만 박사가 쓴 용기라는 책에 나온 하나의 글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현재 좀 뭔가 정체되어 있으시거나 네, 또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있으셔가지고 자신감과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계시던가 그런 상황이시라면 오히려 그런 상황이실수록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내서 외나무 다리 위에 한 걸음 한 걸음 올려놓으시는 나의 상황, 나의 상태를 세팅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혁신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먼저 첫 번째, 자기 확신이 필요합니다. 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기 확신이 필요합니다. 나에 대한 믿음, 나는 할 수 있다, 이룰 수 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멋진 사람이야 등등의 자기 확신이 필요해요. 제가 강의를 하러 대학 강의를 갈 때 학생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 하고 질문하면 다들 손을 들어요. 그 다음에 한번 물어보는 거죠. 10년 후 여러분들은 1년 순수익이 어느 정도일까?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현재 24살이라면 34세 때 여러분은 얼마를 벌고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면 누군가는 5천만 원, 누군가는 6천만 원, 누군가는 3천만 원, 뭐 등등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유독 그 중에서 한두 명이 저는 2억입니다. 저는 5억입니다. 저는 10억입니다. 하면서 억대로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재밌는 건 뭐냐면 누군가가 한 명이 저는 2억이요 라고 얘기하면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웃는다라는 거예요. 마치 개그 콘서트, 뭐 코미디 빅리그 뭐 이런 걸 본 것처럼 막 웃는다라는 거예요. 예. 그 상황에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요. 10년 후 연순수익 1억 이상 벌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웃었던 친구들은 한 명도 안 들고 오히려 비웃음을 받았던 그런 친구들은 계속 확신을 가지고 손을 듭니다. 예.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작 부자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공하고 싶다면 성공에 대한 자기 확신을 가지셔야 되고요. 행복하고 싶으시다면 행복에 대한 자기 확신을 가지셔야 되고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가 되기 위한 자기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 지금 저하고 함께 하시는 우리 사장님들께서 이루고 싶으신 게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나 통장에 얼마가 있었으면 좋겠어. 건물은 몇 층짜리가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것을 그냥 몽상으로 가지지 마시고요. 끝을 확정의 표현으로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나 통장에 100억 가질 거야. 나 통장에 200억 가질 거야. 네. 나 뭐 100억 상당의 건물주가 될 거야. 네. 연매출 80억 하는 회사의 오너가 될 거야. 네. 확신의 표현으로 이거를 바꿔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 확신을 통해서 이루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양손잡이 경영을 하셔야 돼요. 네. 양손잡이 경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로 쓰는 손이 오른손이라 그래가지고 오른손만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왼손도 사용하셔야 되고 필요하다면 왼발, 오른발도 다 사용하셔야 됩니다. 두 친구가 1대1 농구 시합을 해요. 키도 비슷하고 팔 길이도 비슷하고 농구를 좋아하는 시기도 비슷합니다. 실력도 비슷해요. 그런데 이기는 친구는 거의 이기고 지는 친구는 거의 매번 패배해요. 하도 많이 지다 보니까 좀 궁금해져가지고 저 친구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서 물어봤더니 항상 이기는 친구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나는 양손잡이야. 한 손만 주로 사용하는 사람과 양손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사람의 시합을 하면 누가 이길 확률이 더 높을까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양손잡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양손잡이가 되셔야 됩니다. 이성과 감성을 함께 사용하셔야 되고요. 신규 사업과 기존 사업을 함께 병행해 나가셔야 되고 파괴적 혁신과 지속적 혁신을 같이 가져가 주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네.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계속 새로운 도전, 새로운 시도, 새로운 어떤 시장으로의 진출, 계속 그러한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시도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배우시는 것과 적용하는 것도 함께 병행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양손잡이 경영이라는 겁니다. 네. 자, 오늘 혁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다음에 제가 용기를 내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자기 확신을 가지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양손잡이 경영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이제 2페이지가 남았는데 이제 멘탈력이잖아요. 마음이잖아요. 네. 끊임없는 혁신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DTD와 UTU 중에서 UTU의 어떠한 그 바이러스를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 생성시켜 주셔야 됩니다. DTD는 다운팀 다운, 그러니까 내려갈 팀은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네. 내려갈 사람은 내려간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업팀 업은 뭐죠? 올라갈 팀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네. 팀을 사람으로 바꾸면 올라갈 사람은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수년 전에 제가 축구를 좀 좋아해서 그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그 토트넘 경기는 매번 이렇게 지켜보는데 굉장히 빅뱅 게임이 하나가 있었어요. 리버풀과 바르셀로나 세계적인 명문팀이죠. 네. 챔피언스리그에서 이 리버풀과 바르셀로나라는 팀이 붙고 있는데 리버풀이 3대 0으로 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홈에서 리버풀이 홈에서 메시라는 세계적 스타가 이제 버티고 있었던 바르셀로나를 4대 0으로 꺾고 결승에 올라갑니다. 네. 1차전 포함 2차전 전반까지 3대 0으로 지고 있던 토트넘도 후반 기적 같은 골로 막판 동점을 만들면서 결승에 올라가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뭘까? 바로 승자 DNA예요. 그 어떤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승리를 갈망하고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이겨. 반드시 이길 거야. 라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암시하고 그거를 확신과도 같이 가지고 있는 이 승자 DNA. 자, 이 승자 DNA가 왜 중요할까요? 네. 지는 것에 익숙해지면 그 사람은 계속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이기는 거에 익숙해지면 질수록 그 사람은 끊임없이 승리를 향해 나아갈 수가 있어요. 아주 작은 거에서부터 승자 DNA를 나에게 집어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텐투드 리스트. 처음에 어려운 미션으로 시작하지 마세요. 우리는 텐투드 리스트를 통해서 나에게 승자 DNA를 심어 주셔야 됩니다. 충분히 웃으면서도 해낼 수 있는 미션 10가지를 적으셔가지고 그거를 주무시기 전까지 완수해 내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가장 친한 땡땡땡 친구에게 1시에 전화하기. 이거 웃으면서 충분히 하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작은 성공들이, 이런 작은 해냄들이 쌓이고 쌓였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안에 승자 DNA를 하나씩 채워나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마지막 내용이에요. 네, 혁신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어떠한 삶이 되셔야 되고 자기 확신을 가져주셔야 되고 그리고 양손잡이 경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항상 끊임없이 나에게 패자 DNA가 아니라 승자 DNA를 심어주셔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루어 가시려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상행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상상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나는 선생님이 될 거예요. 나는 과학자가 될 거예요. 나는 부자가 될 거예요. 이처럼 꿈과 비전을 품은 사람은 그 꿈과 비전이 이루어진 나의 모습을 상상하게 되겠죠. 그리고 상상 속의 나를 현실로 끄집어내기 위해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행동한다는 것은 좋은 결과이든 나쁜 결과이든 어찌됐든 결과가 생겨난다는 것이기에 결과는 곧 인생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상이 없이는 행동과 변화가 있을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행동이 없으면 상상은 몽상이 될 것이고 결과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해 발전적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상상 속의 나를 현실로 끄집어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 순간 상상하시고 행동하셔서 결과를 통해 변화되는 삶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상행변, 상상하고 행동하고 변화하는 나, 이보다 멋진 사람, 이보다 멋진 인생, 이보다 멋진 성공은 없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상상하시고 끊임없이 행동하시고 그 행동 속에서 끊임없이 긍정적 변화를 일구어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준비한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텐투드 리스트에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면서요. 오늘과 내일 그리고 일요일에도 텐투드 리스트의 약속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익숙했던 것과 이별하시고 불편했던 것과 항상 친숙해지시는 그럼요. 올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외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네요. 이왕 외치신 거 함께 한번 외쳐볼까요? 준비하시고 시작! 익숙했던 것과 회자라.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